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음조합 표거든. 자, 복습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천, 그 다음에 지, 인. 자, 이제 개념을 덧붙일게. 이게 보면은 하늘 천체와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상형자라고요. 또는 상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양성 모음일 것이고, 땅에 붙어 있으니까 음성 모음이겠죠. 여기 가운데 낑겨 있으니까 중성 모음이 될 거야. 암기하시기 헷갈리면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기억을 하자 그랬었죠. 자, 그래서 표출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모음 조합 표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랬었고, 됐니? 그래서 아래와 이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얘가 하나 나오는 게 초출자, 2개 이상이 나오는 게 제출자라 그랬었죠. 자, 그럼 봐, 이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상형자들인데 2개를 뭐 했어? 합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훈민정음상에서의 모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상에서의 모음은 천지인 기본 세팅 상형자의 원리를 바탕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합성을 해서 만든 합성자의 초출자, 제출자가 있다고 배우셨고, 자, 여기도 이제 분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가 있었고, 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가 있었고, 우가 있었고, 야가 있었고, 여가 있었고, 요가 있었고, 유가 있었다. 이 정도 일단 정리하시자 그랬죠. 자, 이걸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음자를 지키는 게 원칙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외워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외우는 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니까 제가 이해시킬게요. 이해시키는 거는 평가원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작동을 하는데 원리가 크게 2가지야.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형태론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의문론적 환경이야. 형태론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형태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법적인 거라 그랬었고, 의문론은 소리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잡고 계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 자, 형태론적 환경에서 명사인데 유정명사일 수도 있겠고 무정명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유정명사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고 높임의 대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 유정명사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고 높임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 뭐 무정명사 높임 말고 없으니까. 그럼 일단 경우의 수가 또 어떻게 쪼개지는 거니? 이렇게 또 쪼개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는 형태론적 환경을 받고 이제 의문론적 환경을 볼 거예요.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봐. 앞쪽에 온 애가 뭐로 끝났을 때? 양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관형격 조사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뭘 쓰니? 의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의에 있던 얘가 봐봐, 음성 모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 내가 하나 와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였던 거고, 음성 모음이니까 이렇게 쓰였던 거야. 다시 얘기한다. 유정명사에 양성 모음 계열이 왔으면은 얘를 써주고, 음성 모음 계열이 왔으면은 얘를 써준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양성 모음이니까 아래야 플러스가 왔고, 양성 모음 계열이 왔고, 음성 모음이니까 얘가 왔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하셨고, 자, 두 번째, 높임의 대상일 때는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시옷을 적어줬어요. 무정명사도 시옷을 적어줬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 표를 그리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일부 내신 학교에서는 암기를 시킨다고. 여러 학교가 암기를 할지 말지는 이제 2학기 돼서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봐야 되는 건데, 외우자면 끝도 없이 이해가 힘들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외우기도 끝도 없고,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강조해서 가르치냐면 뭐 때문에? 네, 관형격 조사 뭐가 있어서? 시옷. 얘가 나중에 뭐로 가는 거야? 사이시옷 표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이걸 이렇게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양성모음 계열의 아래야, 음성모음 계열의 의가 있었고, 높임이나 무정명사에서는 시옷이 있었다. 하나 더 얘기할게. 자, 그럼 이제 무정명사나 유정명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유정명사는 사람 합집합 동물이라 그랬었고, 무정명사는 사람 합집합 동물의 여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마이크 잘 잡히죠? 자, 그럼 카메라 이쪽으로 와봐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방금 설명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형태론적 환경. 여기다 노란색 화폐를 쳐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태론적 환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론적 환경.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의문론적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기다 쓰자. 뭐라고? 양성모음 계열이라고, 음성모음이라고 써주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교추론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비교추론이고, 비교추론 해보니까 얘 플러스 얘가 쓰였죠. 그러면 얘가 관역격조사 의라는 게 뭐였었고, 남이라는 게 과거에는 아래 아였겠구나.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것도 굳이 이제 설명을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신까지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연철이죠. 그래서 원래 얘 플러스 얘였던 건데 얘가 연철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네, 이렇게 표기도 하고 발음됐더라. 그래서 남해가 됐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봐. 앞쪽에 있는 남은 사람이나 동물인 유정명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로 끝났어요? 끄듬절의 모음이 양성모음으로 끝났죠. 유정명사의 양성모음이니까 뭐가 왔다? 얘가 왔다는 게 보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도 보자. 거북배. 거북은 동물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동물. 그 다음에 여기도 연철 쓰였다는 게 보이셨을 거고, 거북이고. 자, 관역격조사 의가 왔고 관역격조사 의가 왔는데 왜 그래? 자,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죠. 그런데 봐봐. 우가 쓰였으니까 음성모음이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떤 거야? 음성모음 계열의 얘가 온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다 되셔야 돼. 자, 대왕은 여러분 높임이지. 그러니까 얘는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이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뭐 썼어? 시옷을 썼겠죠. 나무는 무정명사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시옷 썼죠. 그래서 시옷 쓰는 애들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시옷 쓰는 애들도 보일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게 수능 대비로도 내신 대비로도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해를 해드렸고, 이제 수능 들어가서 이거를 표 해석을 해야 돼요. 시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린 미리 해본 거야. 자, 필기 끝났니? 자, 그럼 이제 바로 풀 건데, 자, 사실은 여러분 실전이었다면 예시를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얘로 와도 되죠. 자, 근데 봐봐. 아달이잖아. 아들이잖아. 아들은 뭐야? 유정명사죠. 높임의 대상이요? 높임의 대상도 아니죠. 그 다음에 봐봐. 아래가 쓰였으니까 양성모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식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왔다는 거지. 됐니? 양성모음 계열인 얘가 왔다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두 번째 잘 봐. 비교대조 하라 그랬죠. 비교대조. 그러면 다섯술이. 수레는 술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 얘는 뭐야? 무정명사죠. 무정명사는 그냥 시옷 쓴다 그랬었고 1번 끝이겠네. 됐니? 자, 내신에서는 이걸 외우셔서 푸셔야 되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서 푸시면 돼. 자, 복습을 하시고 누적 테스트를 치는 이유는 결국엔 이게 다 소화가 돼 있어야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정리 다 되셨습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거 6번까지 다 설명하지 않았었니? 5번 빼고? 아마 5번 해설을 나중에 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6번까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내신 개념으로 따로따로 하나씩 쪼개봐야 되는 건데, 사실 수능 문제풀이랑 내신 문제풀이 다른데 일단 내신형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한글의 제자 원리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봐봐. 모양과 관련되는 걸 형태를 흉내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상형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상형자, 상형의 원리라고 나오는 게 여기 기억에 보면 알겠지만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죠. 자, 그럼 초성자는 기본적으로 자음이고 중성자는 기본적으로 모음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천지인 기본자, 초성자도 기본자들은 상형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볼게요. 2번. 자, 이제 상형자에서 여기는 자음에 대한 얘기고 상형자에서 모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천지인도 뭐야? 이건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건 알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지인을 뭐 했어? 형상화한 거죠. 상형자라고 얘기했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는 기역에 이건데, 자, 여기에 획추가라고 되어 있잖아. 획추가는 회를 더한다. 더할 가자를 써서 가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가획. 획을 더하는 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연달아 쓰는 걸 뭐라고 했냐면 연달아 쓴다 병서예요. 자, 병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 각자 병서가 있었고 합용 병서가 있었는데, 자,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 반복이에요.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를 합쳐서 쓰는 거야. 그런데 합용 병서에도 합용 병서로 분류하는 애가 있고 계열에 따라서 뭐 비읍, 시옷 계열 등등 계열에 따라서 다른 경우인데 일단 기본이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자, 획을 추가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획이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봐봐. 이제 가획의 원리를 갖고 얘기한 거는 학생 3번, 4번이겠죠? 필기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학생 3번, 4번 가획의 원리로 추가돼야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가획의 원리는 학생 3번하고 4번이죠. 자, 그 다음 봐봐. 상용의 원리는 학생 1번하고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초성자를 나란히 썼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라고? 각자 병서 또는 합용 병서인데 3번에 된 소리는 각자 병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용 병서 얘기는 따로 없잖아. 따라서 학생 3번이 여기 나와 있는 각자 병서에 해당하는 걸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모음의 합성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 중성자니까 모음이죠. 모음의 기본자를 합해서 만든 합성자, 초출자, 제출자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모음을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좀 따로 안 보이긴 하지만, 뭐 학생 2번 얘기가 뭐 얘를 조합한다는 얘기를 함축한다고 보면은 그래 뭐 2번까지도 봐주려면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필기 다 하셨고, 자, 여기도 혹시 필기 놓친 거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훈민정음 관련된 대원칙들이 이제 슬슬 궁금해지잖아요. 151페이지 끝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대표 문제가 풀리거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싹 한번 정리하는 걸로. 자, 넘어가서 이제 8페이지 볼게요. 부처말을 듣자 보되,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9개 개념이 있다 그랬었고, 그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 객체를 높이는, 목적어를 높이는 선어만 어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객체를 높이는 선어만 어미는 삽, 반치음 잡, 지읒 잡이 있다 그랬었고, 아래아 계열이 올 수도 있는데 밑에 순경음 비율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딱 그게 보이죠? 자, 봐봐. 듣되에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얘가 들어가 있지.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지읒의 아래아에 순경음 비읍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럼 지금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객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샤라는 높임의 선어만 어미도 있었다고요. 계급사였으니까 높임 표현이나 신분에 따른 구분하는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자, 기역, 디귿, 미음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나중에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의 음화가 그 당시엔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였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걸음의인데 걸음을이라고 썼잖아. 뭐 한 거야 그러면? 연철이라고 했어요. 미음을 뒤쪽으로 옮겨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미음은, 자, 잘 들으셔야 돼. 주격조사가 뭐가 있었냐? 초성 음가를 아예 쓰지 않는 이도 있었고 초성 음가를 쓰는 이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배는 배가 아니라 바이라고 읽으셔야 돼. 두 단어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게 뭐가 있냐면, 잠깐 더 따라올까요? 자, 봐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9개의 개념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9개념이 박혀있으면 저기 있는 게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주격조사는 뭐가 있었어요? 초성임 음가 없는 얘도 있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가 있거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게 당연히 21세기의 현대국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단어죠.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단어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한 음절이죠. 고민할 필요 없이 한 음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 15세기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다요. 그러면 15세기에 진화되기던 중세 국어에서는 얘가 뭐였다? 두 단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음절일 가능성도 있겠죠. 다시 두 단어 두 음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서
바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나이라고 읽으셔야 돼. 됐어? 그럼 초성 음가를 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썼던 거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붙은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그런데 얘가 제가 됐고 얘가 제가 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돼? 두 음절 두 단어로 보셨어야 돼.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실 텐데 아까 얘기했었던 관용격 조사 시옷 확인됐죠? 객체 높이는 서문 나오면 다시 한번 씁시다. 삽, 반치음, 잡, 지읒, 잡 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순경은 비읍 들어가는 애들이 들어와 있다. 자, 3번.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아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잖아. 연음 그대로 발음해서 적는 연음의 철자법 연철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서너함이 뭐가 있었다? 시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있었다까지 놓치시지 말고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인데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를 나중에 뭐 고경이나 이런 걸로 배우실 건데 정리됐니? 자, 이제 필기 다 됐으면 히읗 종성체언도 갑니다. 필기 다 되셨나요? 네. 히읗 종성체언. 이거 필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국어에서 우리가 용언의 형태 변화를 활용이라고 배우잖아. 활용은 거의 굴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굴절은 뭐냐? 영어에서 예를 들면 뭐 read, reading이 있고 paid가 있는데 시제나 뭐 법, 태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 변화를 시키는데 그럼 그거 아세요?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지만 품사는 동사인 거? 하지만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 얘들아 봐봐. 투부정사에 투가 붙으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명사라고 하지 않죠. 그럼 국어에서 명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게 뭐야? 명사형 전서어휘가 묻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품사는 동사로 유지야. 품사는 용언으로 유지야. 그러니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야? 품사와 단어의 원래 단어 뜻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품사 단어 유지. 같은 단어 같은 품사가 돼요. 그럼 어떤 경우 다르게 되냐? 파생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파생을 해야 다른 품사, 다른 단어가 된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 MENT, TION, SON 같은 명사형 전미사가 붙든지 LY 같은 부사형 전미사가 붙든지 해야 파생돼서 부사가 되든 명사가 되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고경은 뭐냐면 명사가 형태 변화하는 걸 고경이라고 해요. 일단 개념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야? 히읗 종성 체언. 즉 무슨 얘기냐? 히읗이 발음으로 분명히 나. 그런데 표기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헷갈렸던 건데 연구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거 적어두실래요? 자, 암수는 둘 다 히읗 종성 체언의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암수라고 발음을 하지만 암것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암컷이라고 발음 나는 게 히읗 종성 체언이어서 히읗이 표기엔 없지만 발음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읗하고 기억이 축약돼서 암컷이라고 발음이 나. 수컷도 마찬가지야. 수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히읗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에 히읗이 중간에 낑겨 들어가서 축약이 돼서 수컷이 되는 거예요. 이랬니? 대표적인 암, 수 둘 다 히읗 종성 체언들이야. 그럼 이 외의 히읗 종성 체언들이나 또는 이 히읗 종성 체언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표현이 됐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필기하면서. 자, 모음은 의문론적 환경인 거죠. 자, 그래서 뒤따르는 조사가 모음 계열이었을 때 봐봐. 얘에다가 모음 계열이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연철로 바로 연달아 발음해버려서 써버리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썼어? 연철로 따히라고 썼던 거야. 실제 발음도 따히가 됐고.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과거에, 자, 현대국어 땅은 과거에 따흐였던 거고 히읗 종성 체열에서 따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연철의 환경이 됐으니까 바로 연달아 쓰시면 됐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기역, 디귿같이 연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해버린 거야? 축약을 했겠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뭐로 연철을 해줬을 거고 자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 의문론적 환경이 모음으로 시작했다 연철, 자음으로 시작해버리면 자음 축약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도가 뒤어버리면 축약이 돼서 따토가 됐다는 거야. 자, 그리고 시옷이 와버리면 히읗하고 비슷하다고 봤나 봐. 하나를 탈락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왔으면은 얘는 아, 그래 너는 그냥 왜 시옷하고 히읗을 축약해서
자음 축약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시켜버려? 그냥 아예 탈락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뭐를? 히읗을 탈락시켰어. 된 여기까지. 자, 그럼 왜 탈락이 됐냐면 히읗 발음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자음 축약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히읗의 그 위치가 지위가 약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린 히읗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소실되는 이유는 그 위치가 약했기 때문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적용하는 문제거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배웠던 내용 적용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현대고 비교 추론 해보라고. 얘랑 같이. 그러면 목격적 조사인 늘이 있다는 걸 알 것이고, 아, 나라라는 얘도 과거에는 히읗 종성 체언이었는데 이 히읗 종성 체언에 지금 뭐가 왔어요? 모음이 와버렸죠. 모음이 와버렸으니까 바로 연나라 붙을 수 있는 연철의 환경이 됐으니까 얘는 연철해 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 흘 연철이 되셨고, 두 번째, 길도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죠. 근데 시옷이어가지고 부딪혔잖아. 그럼 시옷이어서 부딪혔으니까 하나가 탈락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뭘 탈락시켰어? 히읗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히읗을 탈락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탈락시키고 남는 건 뭐야? 시옷이 남아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히읗 플러스 기역은 키읔으로 뭐 됐다? 축약됐다. 그래서 키읔 축약 정답은 1번 안과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훈민정음 가지고 문제를 받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석보상절이나 아니면 소학원에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가지고 또 중세국어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석보상절이나 소학원에 같은 게 좀 나올 건데, 일단은 자, 우리 10번, 11번까지 잠깐 하고 쉴 거고요. 아,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갈 거고, 우리 이제 10번에서는 차근차근 볼 거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한 게 이제 슬슬 보이겠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성자, 중성자 만드는 거 보셨죠? 기본적으로 얘는 발음 기관을 뭐 했어? 상형에서 만들고, 이걸 가지고 합성해서 만들고, 획을 추가하는 가획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병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합용병서도 만들었죠. 합용병서는 뭐야? 글자를 두 개를 쓰는 건데 같은 글자를 각각 두 번 쓰면 각자병서, 합용병서는 다른 글자를 두 번 쓰는 거. 중성은요, 그렇죠, 천지인을 상형해서 만들었고, 제초출자, 제출자 전부 다 합성해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종성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참 대단하신 천재인 거죠. 초성과 종성이 의문론적으로 같다는 걸 아신 거야. 의문론적으로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원리를 써요. 한자어인데, 자, 조사를 붙여보면 영어도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조사 붙여보면 우리말로 하면 바로 번역이 되잖아. 중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종성은 초성을 부용, 다시 사용이야. 그래서 몇 글자를 다시 썼냐면 8글자를 다시 씁니다. 그 8글자는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그래서 8글자인데 여기에서 현대국어 차이점은 디귿과 시옷 둘 다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썼냐? 과거에 디귿하고 시옷은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차차 시옷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받침이 오는 애들을 통일시키기 시작한 거야. 초성 말고 종성에서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굵은 글씨를 비교 추론하고 있으니까 굵은 글씨만 비교 추론해 볼게요. 오욕은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오욕인데 이게 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겠지만 현대국어로 보면 욕이었으니까 아마도 얘는 뭐였을 확률이 높겠어? 양성모음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욕 아마도 양성모음이었을 것이고, 그럼 양성모음이니까 보조사도 뭐가 와야 돼? 양성모음 계열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음성모음이 왔으면은 보조사도 뭐가 왔겠어? 은이 왔겠죠. 내신은 여기까지 외우라 그러는데 수능은 지금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자, 그 다음 봐봐. 눈에 좋은 빛을 보고자. 눈에 좋은 빛을 보고자에 대응되는 건데, 봐. 뭘 써보자고? 비교 추론해보자고. 그래서 눈에 좋은 빛, 뭐 써주시면 돼요? 을이라고 목적격 조사 써주시면 되고, 목적격 조사 목적어 확인되실 거지. 그 다음에 귀 얘가 있었고 귀 애가 있었는데, 아, 부사격 조사 얘가 있었구나. 4번 선지. 교훈이 조은에 대응되는 걸 봤어요. 도훈,
조훈. 그럼 봐봐. 원래는 뭐야? 원래는 디귿이었는데 지읒으로 간 이유는 자, 보이시죠? 됐니? 뭐가 있어 그러면? 반모음 2개월이 있으니까 뭐의 환경이야? 국외음화 환경이죠. 그런데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다가 이게 현대국어, 근대국어로 오면서 국외음화로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조훈에 해당하는 걸 보니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왜? 좋은 냄새라고 냄새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좋다라는 거는 원래 용언이었는데 용언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관형사형 전섬이가 붙는 경우니까 괜찮겠죠. 된 여기까지. 자,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인데 결국 근데 문제는 현대국어로 풀렸네. 왜 그래? 얘들아 봐봐. 지금 종결해야 종결어민데 안 끝났잖아요, 문장이. 됐어? 그래서 뭐야? 종결어미가 아닌 거지.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연결어미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자, 이제 11번부터는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배운 내용, 개념 적용이나 이런 게 또 보이셔야 되는데 구개념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쉬워요. 자, 그러면 뭐 다 처리하면 끝도 안 나니까 우리가 밑줄 친 애들만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의 하신, 시샤, 높임의 선어로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기억, 시샤. 첫 번째 개념은 뭐야? 주체 높임 선어머럼이 시샤야. 됐죠? 여기까지. 자, 니은 볼게요. 선이니. 자, 쓸데없는 거 다 제끼고 니은 봅시다. 선이니. 니은의 선이니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주격조사 얘기하는 건가? 자, 근데 봐봐. 여기 보니까 출제 의도가 보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샤는 주체 높임 선어머럼이 시샤라 그래서 확인되셨을 거야. 자, 그런데 니은 볼게요. 선이니. 아, 주격조사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봐. 시옷을 보자. 연화. 시옷을 보자. 연화가 뭐겠어? 나다가 뒤에 있고, 연꽃이네. 그럼 봐라, 얘들아. 여기 있는 이랑 여기 있는 이. 둘 다 주격조사잖아요. 얘도 주격조사잖아요. 그럼 격조사의 종류가 다르니? 격조사의 종류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렇죠. 격조사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음운 환경이 달랐지. 자, 음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다른 거냐? 얘들아, 이제 이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필기해 볼게. 선인. 왜 이가 왔냐? 자, 여기 뭐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죠. 됐니? 그리고 뭐가 왔어? 이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왔어? 연꽃이 왔지. 그런데 과거에는 연꽃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연화였죠.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 뭐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으니 얘를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15세기에 격조사가 이랬고, 이제 16세기부터 뭐가 튀어나와요? 16세기부터 모음 뒤에 가가 튀어나오죠. 이해됐니? 그 얘기야.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봐봐. 이제 자음 뒤에는 이 자음을 받아줄 수 있는 모음이 온 거고, 모음 뒤에 모음이 오면 발음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를 갖다 붙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는 가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을 거고, 자, 그러면 정답 2번도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됐죠. 여기까지. 자, 영상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훈민정음 언해본 해석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데 이 언해본 해석을 몰라도 지장이 없잖아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수능형 문제나 조금 쉬운 일반고 내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역 기준으로 70%는 이걸 하셔야 돼. 일단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할 거야. 똑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대원칙이 있는데, 자, 봐봐. 초성에 관련된 원칙이 있었을 거고, 중성에 관련된 원칙이 있었을 것이고, 종성에 관련된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초성자는 아까 배웠죠. 뭐를 했다? 발음, 기관을 소리를 내봐. 기억을 진짜 소리를 내봐. 니은은 소리를 내봐. 그래서 발음 기관을 뭐해서? 형태를 떠서 발음 기관의 형태를 따라서 했다. 그래서 상형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했어? 합성을 한 합성자. 그 다음에 글자를 같은 거를, 그 다음에 획을 더하는 가획자. 그 다음에 같은 글자를 연달아 쓰는, 그래서 각자병서가 있었고, 다른 글자를 연달아 쓰는 합용병서가 있다 그랬었죠.
자, 이 용어들을 다 쓸 거기 때문에 용어들을 다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천, 지, 인을 뭐 했어? 역시 상형자였고 초출자, 제출자 전부 다 합성자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음조합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제 초성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외우라는 학교가 있고 안 외우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부터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자음표 같은 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음표는 외우라는 학교가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가르칠 거고 모음조합표는요. 수능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100%야. 무조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종성이었는데 자, 이거는 특히 지금 1학년들은 서술형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셔야 돼. 6글자. 뭐라 그랬죠? 종성은 뭐 한다? 다시 부. 사용한다. 부용. 뭐를? 초성을.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그랬고 풀었으면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그럼 초성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8종성이었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 8, 7, 7로 가요. 종성자 개수는. 그럼 어떻게 8, 7, 7이냐? 시대 구분에 따라 다른데 최초에는 8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세기 말에서 이제 15세기 말에서 한 16세기 과도기죠. 그러니까 16 과도기 때 7로 갔다가 그 과도기가 좀 짧았어요. 과도기가 끝나면서 다시 16 말로 가면서 7. 그래서 15, 16에서 7, 7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는 다들 알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8개가 쓰이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디귿 vs 시옷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 때 뭘 선택했었냐면 시옷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디귿으로 고정이 났어. 시옷을 버리고 디귿으로 고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877의 최종 7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래서 현대국어의 7종서가 같더라요. 기억하셔야 돼. 8종성에 뭐가 있었다? 시옷이 있었고 과도기의 시옷 선택해서 여기로 가셨다. 자, 이것도 선생님마다 이견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대세적인 이견, 대세적인 주장들을 정리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따라오세요. 훈민정음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린 기본적으로 예정.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있어. 자,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있어요. 왜 동국정운이냐? 봐봐.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었단 말이야. 그럼 중국의 어디?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국가니까 동국이야. 그게 뭐니? 얘는 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조선에서 올바르게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초에는 뭐 하려고? 한자와 발음기호로 쓰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발음기호 수준에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진리, 너무나 철학, 너무나 가치,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훨씬 더 발전된 양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동국정운식 표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으로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을 쓰잖아. 근데 문제는 종성이 음가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가가 없을 때 우리가 초성 음가가 없더라도 이응을 쓰듯이 음가 없는 종성에 뭘 써줬어? 이응을 써준 거예요. 됐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훈민정음 언해본의 제목이 뭐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현대국어로 바꿨으면은 세종 왕이 이제 어가 뭐 어사또 할 때 그 어자잖아, 왕이잖아. 제작한 훈민정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동국정운식 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생종엉쟁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응이 왜 다 들어가 있지? 세종인데? 아, 음가가 없는 애를 뭐를 써놨다? 이응을 써놨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요. 다시 한번 쓰자. 동국정운식 표기가 뭐야? 음가 없는 종성 한자어로 뭘 써줬다? 이응을 표기해줬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동국정운식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기법에 관련된 특징들을 이쪽으로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연철, 중철, 분철이 있다 그랬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15세기, 16세기, 17세기라고 대략 보시면 돼.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좀 혼재되는 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연철은 뭐야? 철은 철자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음을 표기하는 철자법 쓰는 방법. 그래서 줄여서 연철이고, 연음을 표기했다 예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원형은 뭐야? 깊은인데 얘를 깊은으로 쓰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소리대로 써서 어떻게 됐어? 여기다가 피입을 써줬네. 자, 두 번째는 쓰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리대로에다 플러스 뭐까지 써주는 거야? 원형도 써주는 거야. 단어의 원래 형태. 그럼 어떻게 돼? 자, 거듭해서 쓰게 돼서 중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깁. 그 다음 어떻게 되니? 픈. 그래서 이렇게 원형과 소리대로를 둘 다 적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야, 일단 의미를 밝히자. 그래서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리해서 적는 분철이 되는 거죠. 뭘 분리해? 원형을 원형대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해서 깁, 은이라고 가기로 한 거고, 여기 얘만 들어오더라. 연철, 중철, 분철이고, 연철 잘 기억하십시오. 갖고 계십시오. 오케이. 자, 이 크게 5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저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제목은 세종, 어쟁, 훈민정음에 아래 전부 다 이응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다? 동국정음식 표기였기 때문에 되셨고, 자, 백제도 좀 쓰셔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을 완벽히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써드리는 거에 봐봐. 좀 이따가 예를 들면 자, 여기서 7가지가 나올 거예요. 7가지 쓸 수가 있어야 돼. 안 보고도 차차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옷이야.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관형격 조사 시옷이죠. 자, 그리고 봐봐. 이 관형격 조사의 형태는 어떻게 해서 바뀌지? 모음 조화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여기서 형태로는 문법이라 그랬었고, 아까 우리 배웠잖아, 표에서. 뭐가 있었죠?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맞니?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음조와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네, 아래아가 있는 형태나 음성모음이 의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시옷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었죠. 사실 더 읽어보면 관형격 조사가 더 있거든. 그런데 일단은 규칙으로 설명되는 애들은 얘네들이라서 얘네들 규칙으로 정리하실 거고, 불규칙은 별도로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랏 이 시옷을 처리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냅니다. 말싸미가 있었죠. 자, 그럼 이 말싸미는 원래 뭐였던 거야? 말씀 플러스 이였던 거예요. 말씀 플러스 주격조사 이였던 거야. 자, 그러면 말씀 플러스 주격조사 이였는데 왜 쟤를 저렇게 적어놨냐? 이게 뭐라고? 연철의 표기라고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미음을 연달아 써서 갔다야.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면 주격조사 이가 있었어요. 자, 이 주격조사인데 주격조사는 15세기에 2개가 있다 그랬었지. 1번은 뭐라고요? 이. 2번은 뭐라고요? 초성 없이 쓰는 이.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랬어. 언제 쓴다고? 앞에? 그렇죠. 앞에 자음으로 끝난 애들은 이를 써주고, 모음으로 끝난 애들은 뭘 써줬다? 그냥 얘를 써준 거야. 근데 얘는 말씀, 미음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뭘 써줬어? 이를 써주고 연철을 해버린 거야. 자, 모음으로 끝난 애들은 얘가 왔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랬었지. 왜 그러냐면, 자, 얘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고, 그러니까 모음끼리 충돌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고, 나중에 이제 16세기 이후로 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에 가가 생겼죠. 된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주격조사까지 왔고요. 뒹기게 달라. 그 중국인데, 얘는 사실은 이제 동국정원식 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던 거냐면, 잠깐 여기도 참고로 적어드리면 4번 한자어 쓰고 여기에 발음 쓴 거예요. 한자어 쓰고 여기에 발음 쓴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가르칠 것 같아가지고 5번까지 한번 써볼게요. 5번은 이제 여기서 뭐냐, 우리 중국이라고 발음을 하죠. 답 나왔네. 자, 보자. 디귿에다가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반모음 이에 플러스 우가 와서 유가 됐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환경이야? 국외음화 환경이죠. 그럼 국외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정리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중국에 달아야 중국과 달라야? 중국과 다르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뭐야? 처소의 부사격조사 애가 아니라 비교의 부사격조사 애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6번
뭐라고? 여기 있는 N은 비교, 부사격 조사고 현대 국어에 뭐랑 같다? 와랑 같더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7개 나온다 그랬었잖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정리 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 내신은. 그래서 한 40%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학교 내신 여기까지 물어보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부지런히 적어두시고 학교 내신 기간에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잡고 계시고 여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되고요. 남고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공학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오고 정리하시고 잡고 계세요, 선생님. 자, 얘는 이제 달라의 활용형이라고 해서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냥 활용형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다 해주시고 선생님 영상 잠깐 끊습니다.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그게 원래 봐봐, 다르다에서 오는 거잖아, 현대 기본형으로 보면은. 자, 근데 봐봐, 이게 달라. 자, 이런 이제 활용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5세기에는 이 니을 이응의 활용형이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 16세기부터는 리을 활용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외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얘기했지. 왜 달아에서 달라가 됐을지 생각을 해보잖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얘를 연철로 쓰다면 달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이 이거야. 연철 왜 안 썼지? 달아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연철 안 쓴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네, 활용형이기 때문이야. 됐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알겠는데 왜 리을이 됐을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연철, 분철, 중철의 영향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리을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죠. 활용형도 알려주면서 두 번째 활용형도 알려주면서 두 번째 중철과 분철의 목적이 뭐였어? 소리대로 적는 것도 있었겠죠. 원형을 밝혀 적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활용형이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리을 좀 헷갈리는 형태보다 리을이 연달아 나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가르치시는 또 선생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확실한 건 이 두 개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 달라.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을 이응 활용형에서 리을형으로 바뀌더라까지 정리해 놓으시면은 아까 우리가 정리해 봤었던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가 여기 추가적으로 관형격 조사 정리 한번 해봤었잖아. 자, 관형격 조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배운 김에 한번 정리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유정명사야.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성모음이 왔을 때는 알다시피 양성모음 계열인 아래아가 온다 그랬었고 음성모음일 때는 얘가 온다 그랬고 맞니?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이 온다 그랬고 무정명사 계열도 시옷이 온다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딱 규칙으로 정리가 돼서 사실은 얘는 내요. 수능에도 나왔잖니? 그런데 얘는 불규칙이야. 그러니까 여기 규칙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규칙적인 것만 내요. 근데 얘는 불규칙적이야.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많아. 그래서 원래 안 내야 되는데 이 지역 내신에 얘를 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문법 수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현대국어랑 비교 추론할 수 있게 내세요. 그러면 얘가 의로 해석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그냥 얘는 관형격 조사 의로 보시면 되고 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주격 조사 이랑 헷갈려요. 왜냐하면 주격 조사에 초성 이응 음가가 없는 애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예문 들어가서 좀 이따가 분석하실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주격 조사랑 같이 해서. 자, 계속 봅시다. 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맞디 아니할세. 자, 여기 봅시다. 저도 그리다시피 하는 이유가 그릴 수밖에 없어. 자, 일단 현대어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문자와 즉 한자와 서로 삼았다가 통하지거든. 통하지 아니하여서 서이고 이제 하나씩 쪼개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국정시 표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가 음가가 없다 그랬어. 음가가 없는 종성에 이응 표기를 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동국종식 표기가 됐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문자는 문자지 왜 문자야 이 얘기인데, 자, 그 시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국제표준이 중국이었고, 하나 더, 그 당시 문자는 한자였죠. 됐니?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자는 한자니까 문자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보니까 나라의 소리가 우리가 쓰는 말들이 중국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썼었던 그 한자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던 거지.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를 첫 번째 원인. 자, 여기다 동그라미 2라고 쓰고 문제 또는 문제의 결과죠. 다시 문제의 원인, 문제의 결과죠. 그럼 좀 이따 해결 방법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문자와 서르라고 썼는데 이것도 좀 꼼꼼한 선생님들은 내세요. 그럼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 뭐가 보였어? 왜 서르고 서로가 됐을까? 보이죠? 자, 얘는 음성모음이야. 이게 모음 좋아하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 둘 다 뭐야? 음성모음이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얘를 서르라고 쓰지 않고 서로라고 어떻게 써버려? 네. 음성모음인데 양성모음을 어울려 써버렸죠. 모음조화가 지금 파괴된 것이지. 자, 그럼 봐봐. 모음조화가 파괴된 이유가 있다 그랬었고 모음조화 파괴된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 아래아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모음조화의 규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모음조화가 지켜졌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사맞다가 또 출제 포인트가 많아요. 사맞다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사맞다라는 뭐가 있었어? 용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 어떻게 돼서 사맞디라는 활용형을 쓴 거야. 자, 그런데 봐. 원래 원형은 뭐예요? 어가는 뭐야? 얘였던 거야. 그런데 원란에 사맛에 치읓이 써야 되는데 이 치읓 대신에 지금 뭘 써놨니? 이 치읓 대신에 시옷을 써놨죠. 이거 왜 그런 거다? 팔종송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맞다의 기본형은 치읓이 들어가는 게 기본형인데 치읓이 들어가는 기본형에서 왜 시옷이 됐을까? 팔종송법에 의해서 치읓을 시옷으로 바꿔 적었기 때문이라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아까 제가 좀 헷갈리게 정리를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이야. 종성, 부용, 초성. 그러니까 종성을 그대로 초성에다 갖다 써서 28자모를 만들어서 그 중에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창제 최초야.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안 지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8종속법을 쓴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가족용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이걸 여기까지 구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구분하지 않는 선생님 계신데 일단은 그냥 8종성을 일단은 쓰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최초에는 치읓으로 드러나기도 있어. 나타나기도 때 시읒으로 간 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추정하는 수준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연구가 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 디테일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써놓고 학교 내신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통하지로 갔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와 디가 역시 마찬가지로 5번째 국외음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국외음화가 없었다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홀세 아니 하여서인데 자 리을세가 쓰였어요. 그래서 6번 자 리을 그 다음에 세가 쓰이면 얘는 뭐뭐 하여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까? 필기 해주시고 이쪽 칠판을 또 지워야 되니까 부지런히 좀 따라오십시오. 부분인데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이러는 정리할 거 없고 이제 전차로를 뭐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전차 뭐 의미의 소멸이라고 보기도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나오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전차라는 말이 해석할 말이 없고 그냥 이유로 가버린 거야. 그럼 이제 전차라는 말은 아예 이제 연재는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란 말은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의미의 뭐 단어의 소멸, 뭐 이유 또는 까닭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나 까닭이라는 관련된 그 어떤 단어는 안 보여서 그냥 단어의 소멸의 형태로 설명하신 것 같기도 하고. 됐니?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린인데 여기는 맨날 나오죠. 여기도 두 번째 이제 어리다가 자 15세기에는 stupid하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세기엔 어떻게 되는 거니? 영이라는 단어가 됐지. 자 그럼 봐. 이때 어리는 얘였고 이때 어리는 얘잖아. 그럼 의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른 의미로 갔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별거 없이 여기도 동국정식 표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니르고저 이르고자 이제 4번 이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국외음화가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니랑 이응 있잖아. 두음 법칙이죠. 그래서 두음 법칙이 그 당시에는 적용이 없었다. 초성에 니은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제일 크리티컬해요. 여기는 홀바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선생님마다 또 가르치시는 게 조금씩 다른데 이제 하나씩 쪼개야 돼. 이제 여기다 쪼갤게요. 5번은 자 일단은 얘는요. 일단은 얘는 하다의 어간이야. 그러면 하다의 어간이니까 어디까지 오겠어요? 얘까지 와야 돼. 됐니? 그런데 아래아가 온 게 아니라 뜬금없이 지금 오가 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 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필기 한번 따라오세요. 오는 뭐냐면 주체 의지 표현의 선어말어미야. 그러니까 어린 백성의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다의 하 여기 아래아가 와야 되는데 아래아 자리에 아래아가 없고 얘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의지 표시 선어말 어미가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홀바에 벌써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1, 5-2 하다의 어감. 자,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선어말 어미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니을. 얘는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야 되잖아. 이제 3번까지 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요즘은 거의 뭐로 얘를 보고 있냐면, 뒷발음에 된소리 발음기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된소리 발음기호로 뭐가 쓰여서 히읗이 아니라 여린 히읗이 쓰여요. 얘들아, 여린 히읗은 뭐냐면, 얘가 아니라 얘예요. 이게 바로 여린 히읗이야.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 애예요. 하나 있는 애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된소리 발음기호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홀 하나에 4개 지금 박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바이도 마찬가지로 쪼개야 돼.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바, 현대국어의 그 바야. 여기 나와 있는 하는 바의 그 바예요. 됐지? 근데 두 번째는 자 이제 다섯 번째 얘는 주격조사 2예요. 색깔 다 썼나? 얘는 주격조사 2예요. 자 그런데 주격조사 2는 15세기에 이렇게 됐었고 16세기 이후에 주격조사 가로 바뀌었다 그랬죠. 또 가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래서 하는 바가가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럼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홀바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되는 거 6번째는 얘를 발음 어떻게 된다? 홀바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카메라 잡히니? 마지막 이셔도는 그냥 있어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사실 출제됐을 때 제일 헷갈릴 수 있고 다룰 내용도 많은데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되겠고 별로 없고 뭐 아래야 뭐 얘가 다 양성모음이잖아. 그래서 뭐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건 양성모음 정도가 출제될 수 있고 여기 기준 좀 잡아주세요. 모음조화 출제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여기는 관역격조사 2로 결판이 났어요. 좀 내신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저 이라고 발음하시는 거고 여기 이는 아마 문맥상 관용격 조사가 맞죠. 왜? 자기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관용격 조사 이가 쓰인 경우 좀 약간 예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여기서 세 번째 비읍 디귿이 왔잖아. 이걸 뭐라 그러지? 어두자운근이라고 하고요. 이 어두자운근은 모두 발음했어요. 그래서 브드, 들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야. 이 나중에 어두자운근은 뭐로 갔습니까? 된소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된소리로 가지 않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얘네를 전부 다 합용병소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좀 많았거든요. 일단 그런데 합용병소로 기억을 하시고, 합용병소는 뭐라 그랬어? 두 단어를 합쳐서 사용해서 연달아 쓴다 그래서 합용병소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원래 얘는 뭐였겠어요? 얘였단 말이야. 그래서 목격적 조사 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다? 연달아 발음하는 소리대로 적는 연철, 브뜻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디귿이 이제 이어서 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격 조사예요. 자, 목적격 조사도 현대국어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어? 을이 있고 늘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을이 있고 늘이 있는 경우는 앞쪽에 뭐가 왔냐죠. 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냐 아니면 모음으로 끝났냐. 다시. 그런데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성 모음으로 끝났냐 음성 모음으로 끝났냐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양성 모음으로 끝났냐 음성 모음으로 끝났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경우의 수야. 누가 경우의 수를 외우니? 따지지. 자음 아닌 모음이잖아,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모음의 종류는 양성 아닌 음성이잖아, 뒤쪽에 오는 애들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음성 모음 계열이 왔으니까 음성 모음 계열인 얘가 온 거야. 그래서 음성 모음, 자, 봐봐. 지금 얘는 자음으로 끝났고 음성 모음 계열이 왔으니까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음으로 끝나는데 양성 모음이 왔으면 뭐가 왔겠어? 얘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지. 그럼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늘이 와서 모음끼리 충돌을 피해준다 그랬었잖아. 근데 양성 모음 계열이니까 아래 아인 얘가 왔을 것이고 음성 모음이 오면 얘가 왔겠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구분 없이 을로 갔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격 조사 표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싫어, 뭐 능이,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없고, 펴디, 뭐 펴지인데 별거 아닌 국외음화가 없었다라는 거 정리되시죠? 6번. 자,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픈데 7번.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그래놨냐? 아까는 된소리 발음 기호라며. 여기서는 또 절음 기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일반적인 내신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안 내세요. 왜냐면 이게 이견이 많고 뭐가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죄송해요. 7번하고 이걸 8번으로 구분할게. 자, 일단 7번으로 정리하실 건 뭐냐면, 자, 봐봐. 얘도 지금, 자, 못인데 현대국어로 쓰면 우리가 못이 됐잖아요. 얘도 그럼 뭐겠어? 그렇죠. 이때는 팔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이 확실히 구분이 되다가 이게 섞이면서 시옷이 됐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시옷이 왜 바뀐 거냐? 팔종성에서 팔종성법을 쓰다가 나중에 칠종성 헷갈리면서 이게 좀 섞였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 이제 8번 여기도 홀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나와 있었던 홀바이의 그 홀 그대로 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썼던 거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얘도 첫 번째는 뭐야? 얘도 네, 이 히읗, 얘는 하다의 어간이라고요. 그러면 얘까지 알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아래아를 떼고 얘만 왔었냐? 자, 그게 이제 2번이었죠. 여기 잡히니?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 자, 여기 있는 오는 뭐라 그랬어? 주어 의지의 선어머럼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래가 탈락되고 두 번째 얘가 왔고. 자, 세 번째 여기 리을 뭐라 그랬어요? 자,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음이라 그랬지. 자, 절음이 뭐예요? 발음을 여기서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절음 끼오라고. 왜냐하면 여기 된소리가 안 되잖아요. 된소리 환경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히읗을 여기서는 또 절음 끼오라고 해.
야, 이러면 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에는 절대 안 내고, 내신에도 학교문법을 좀 연구하신 분들은 안 내시는데, 그냥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리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번. 10번도 있는데, 일단은 9번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 자, 연철이 쓰인 거죠. 원래는 뭐였어? 놈 플러스 이였는데 이걸 놈이라고 적었으니까. 자, 10번은 뭐냐? 의미의 축소죠. 자, 전체 집합을 한번 보자. 원래 15세기 사람은 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쪼개볼 수가 있죠. 높이는 말, 낮추는 말, 중립적이는 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라색에 속하는 요만큼만 현대 국어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 놈이라고 지칭을 하잖아. 그럼 봐. 놈의 용토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줄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5세기의 놈의 용토는 요만큼이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와서 놈의 용토는 여기 낮춤에 요만큼밖에 안 쓰니까 이거는 의미의 영토가 축소됐겠구나. 축소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11번인데 여기도 또 이제 선생님들이 싸워. 근데 내면 안 내거든.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아래야 어간의 하다가 있고 어간의 하다가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얘는 영어의 do에 해당이 되고 대체적으로 얘는 영어의 many가 되더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이 하다는 현대 국어로 바꿨으면 뭐가 됐어? many니까 많다라고 쓸 거고, 이 하다는 하다라고 쓸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봐. 15세기 하다는 현대 국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 많다라고 번역해야 되니까 이건 의미의 이동이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다는 뭐야? 그냥 하다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필기하세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어원 때문에 이거는 의미의 이동이 아니라 의미의 소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계셔. 근데 일단 나는 그냥 이게 평가원 견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필기 여기까지. 자, 영상 끊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이 이문법적인 구도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자, 천상계랑 지상계를 쪼갰죠. 그래서 자, 초월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어요. 여기를 사람들은 이상 세계로 봤고 여기는 이상적이지 못한 세계로 봤겠죠. 자, 그럼 이게 종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가치관에서 이렇게 세팅이 딱 됐는데, 자, 유교를 기준으로 이상 세계는 어디였겠어? 탈속이죠. 현실 세계는 세속이겠죠. 그 다음에 불교를 기준으로는 여기가 서방 정토였겠죠. 자, 심지어 이게 서양에서는 어디였어? 이데아가 지배하는 세계겠죠. 여기는 자연과학이 지배하는 세계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또 뭐로 올 수가 있을까? 이 작품에서는 천상계고 지상계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천상계는 누구였겠어? 왕이 있는 곳이었겠고 궁궐이 있는 곳이었겠고 수도였겠죠. 여기는 지방이고 유배를 왔을 때를 얘기하겠지.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팅을 하기고 가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삼위인곡, 손미인곡은 그냥 세트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삼위인곡, 손미인곡의 모티프가 뭐 만분가나 이런 데로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작품 만분가인데 보기에 손미인곡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세팅을 줄글로 그냥 물어보고 있을 뿐이에요. 보기를 읽어보셔도 작품을 보셔도 결국 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필기 다 됐니? 필기 먼저 하셔야 돼. 선생님 주차 됐죠? 자, 되셨으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봅시다. 천상 백옥경 11호 어디매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가 어떤 공간이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초월세계, 이상세계인데, 원래 의도는 뭐였다고? 왕이 있는 곳, 궁궐이 있는 곳, 수도. 오세군 깊은 곳에 지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 꿈이라도 갈동말동하더라. 자, 일단 내신 대비로는 구만리 이런 데서 구체적인 거리감을 얘기할 수 있다, 또 물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할 수 있다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렇게 어떤 상황? 님과의 단절 상황이죠.
자, 그럼 님과의 단절 상황에서 나의 반응, 나의 해결 방법은 지금 뭐예요? 차라리 죽어서 억만번 변화하고 싶다라는 불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지금 상황이 해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쉬어지다는 죽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죽어서 억만 번이나 변화해서 어떻게 두견세가 되겠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님과 단절 이별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했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해결하고 싶지만 사실은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나는 두견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구름이 되고 싶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님의 거리, 님의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걸 우리가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클리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맨날 그래. 자, 우리가 연애를 잘하고 있어. 예쁘게 하고 있어. 누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가 잘 안 되니까 걱정스럽고 힘든 거 아니야. 연애가 좀 안 되는 상황은 왜 그래? 일단은 진짜로 물리적으로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만리만큼 물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단절 상황. 그럼 해결 방법은 뭐야? 지금이야 뭐 DM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면 되지만 옛날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 차라리 죽어가지고 두견세가 되면 해결이 될까? 구름이 되면 해결이 될까? 그러면 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해결이 될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옥황상제 앞에 가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하고 싶다는 건데 이 옥황은 결국에는 왕이었죠. 그러면 보기도 나와 있다시피 왜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냐면 지금 유배를 온 상황이야. 그 유배를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누명을 어떻게 해야 돼? 해소해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풀어 헤쳐서 임금님한테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거 중요한데 주석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초나라 시인이지. 이런 건 전부 다 뭐니? 고사인용이요. 자, 이 고사인용이라는 전개방식도 기억을 하셔. 그래서 고사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뭐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자, 님과 거리가 생겼고 해법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반응은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건가? 아니요. 반응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아유, 그냥 10년을 지내자. 유유자적하자. 백구와 벗이 돼서 함께 놀자. 그래서 주제는 뭐야? 유유자적이야. 주제는 뭐야? 백구와 벗이 되는 거니까 자연친화. 여기까지 됐니? 어른도 괴는 듯 남의 없는 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님 짧아 님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이미 임금이라면 영군지정, 지조절개, 충성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장안의 어젯밤 무설이 섞어치니 장안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찬데 님은 계실까? 어떻게 되길까?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님까지 내가 가기에는 거리가 여전히 멀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송민곡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송민곡 세트로 묶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두 가지인데 얘들아 첫 번째는 이거야. 내신 대비로는 단어 뜻이나 지금 같은 필기 정리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는 한 2등급 3등급이 여기서 변별이 된다고 봐. 자, 그런데 내신에서 이제 좀 심화로 가는 문제들 있죠. 1, 2등급이 변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과제로 영상으로 내드렸고 수업 시간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갈 거거든요. 자, 그럼 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43번 같은 이 문제는 요즘 대부분의 내신도 그렇지만 거시적인 일단 주제를 먼저 잡고 그 주제가 뭔가 판단이 안 됐을 때 개념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화자의 심정이 안 드러나 있는 작품은 없거든. 여기는 100% 맞는 거예요. 그럼 애들아 봐봐. 더군다나 고전인데 심지어 주제가 유유자적도 나와 있고 자연친화도 나와 있고 자연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맞죠. 두 번째, 화자의 상대방은 여기에 님밖에 없는데 님을 어떻게 희화합니까? 자, 의성은 의태어가 있으면 생동감은 100% 맞는 건데 의성 의태어 확인하셔야 되고 풍자는 비판인데 이 사람 비판 없죠. 구체적인 묘사는 맞아. 왜? 오감 정보가 나와 있으면 감각 경험 정도가 나와 있으면 심상이 나와서 구체적인 묘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주제가 경물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님에 대한 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건 정답 1번 끝이었다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가셔야지 막 내용일치 왔다 갔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자, 44번 이어서 볼게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지금 화자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화자와 님과의 거리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었다. 1번 선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랬었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얘들아. 구름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자. 내가 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이 산이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구름은 이동이잖아. 이동성이 있으니까 얘는 뭐의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이 구름의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구름은. 그렇죠. 내 희망을 상징하기도 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구름 자체가 되고 싶으면 내가 희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름에다가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그럼 2번은 뭐야? 구름은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야? 아, 님을 보고 싶어. 올라가서 봤더니 구름이 죄다 가리고 있네? 그러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얘들아 봐봐.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는 거는 완전 내신 그 자체야.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애들은 중학교 때 끝났고 일반고 상위권은 고1 때 끝나도 돼. 자, 혹시 이런 정리가 좀 나는 필요한 것 같다? 아니다. 난 충분히 알아서 딱히 필요 없다를 좀 정해주셔. 이반 기준으로. 필요한 것 같다 손. 뭐 딱히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는. 뭐 알았어요. 좀 이따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니은은 뭐였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1, 2, 3번 중에 뭐니? 1번이라고 봐야 되죠. 방해물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고 가능성이죠. 자, 그러니까 봐봐. 3번 선지처럼 매개체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봐라. 내가 구름인데 구름이 님 가까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 바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끝났다고요. 자, 백구는 벗이 되는 거고 자연친하니까 동질감이고 미음이죠. 그 다음에 고사 인용을 왜 했어? 그렇죠. 화자랑 처지가 비슷한 비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 고르는 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갈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3주차가 되면서 중세국어 문법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 풀면 중세국어는 다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중세국어 외에 좀 어려운 문법 심화 문제까지 해서 4주차까지 끝내드릴 거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고전 문학 출제 포인트 높은 것들은 보충 영상으로 충분히 봐오시면 그거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나가 볼게요.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A에서 내가 지금 현실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차라리 죽어서 환생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지. P는 프로블럼, S는 솔루션. 나 해결 방법은 환생이라는 거죠. 자, 마도 볼까? 그렇죠. 씌어져 죽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달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확인되셨고. 자, 두 번째 B. 자, 둘 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은 뭐야?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명하는 거죠. 그래서 B에서도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헤치고 싶다. 다에서도 내 억울한 마음 또는 내가 마음을 님과 전달하고 싶다. 즉 소통을 하고 싶다. 2번도 확인되셨을 거야. 자, 3번인데 자, C의 배곡 같은 내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은 순수해요. 님을 향한 내 충성은 순수해. 근데 나를 봐라. 나는 님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 마음이고 나는 님에 대한 것이죠. 그럼 봐봐. 여기는 님을 비유한 거고 여기는 나를 비유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뭐 사실은 이 정도 문제를 그냥 한 문제 정도 틀리고 있으면은 뭐 사실 수업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혼자서 가능했던 것 같고, 이제 첫 수업도 그렇고 두 번째 수업도 그렇고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문법 문제풀이 속도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수준을 좀 파악이 좀 힘들었던 건데 보니까 문학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실력이 괜찮은 것 같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